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의료업종에 대해서 광고주님들께 온라인 마케팅적 제안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의료업종 관련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의료업종 온라인 마케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마케팅 트렌드를 말씀드린 후 실제로 제가 집행했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요약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체 광고 시장 중에서 디지털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됐죠. 이제 요즘에 다시 시작되기는 했는데 제가 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잠시 종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패션업종 시장이 확대가 조금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적정적인 퍼포먼스 향상이 아니라 브랜딩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해야 할 때이고, 그리고 정밀한 시장 세분화를 통해 초개인화 타겟팅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확대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2022년에 전체 광고 매체 중에서 디지털 광고의 비중이 약 52%로 절반을 넘어섰죠. 이 그래프뿐만 아니라 이제 2018년 이후로 매년 5,000원 이상 광고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서 여행, 스포츠 문화활동이 증가하였고, 이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소진 광고비 기준으로 패션 업종이 급성장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코로나가 몇만 명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패션 시장이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을 대부분의 마케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패션 업종 시장이 재성장기에 돌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 점, 이 부분이 지금 패션 업종의 현재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기였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재성장기를 통해 거의 성숙기에 다다랐는데요. 시장 침투 위주의 시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무작정적인 광고 예산을 통한 광고 수익률 증대, 매출 볼륨 증대가 아니라 멀티 페르소나라는 게 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광고 매체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이 온라인 상에서 시간이나 장소, 아니면 본인의 사회적 역할, 아니면 이슈 등에 따라서 다양한 정체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마케터로서의 하나의 그런 니즈, 어떤 물건이나 매체에 대해서 하나의 니즈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케팅 활동을 할 때는 마케터로서의 한 가지 색, 그리고 집에서는 일반 20대 청년으로서의 한 가지 색,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곧 추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로서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가정을 하면 자녀로서의 또 한 가지 색, 이런 여러 가지의 색깔들이 많이 발현이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되게 많이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 따른 마케팅 트렌드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멀티 페르소나, 초개인화 타겟팅이 유행함에 따라서 리타겟팅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리타겟팅이 너무너무 중요했죠. 근데 이 초개인화 타겟팅이 유행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매우 세분화되고 여러 개로 나눠지면서 각각 시장에 어떻게 리타겟팅 할지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자, 그리고 이 리타겟팅, 아마 SNS 제가 올린 4강 리타겟팅을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랜딩과 컨텐츠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시장이 매우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웬만한 실력으로는 성과를 내기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보통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로 SNS가 되겠죠. 머신러닝에 의존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엔 마케터의 역량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씨를 살짝 가렸네요. 역량 차이. 그래서 일단 초개인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임의로 구분한 거기도 한데, 세분화에서 초세분화, 그리고 개인화, 마지막으로 초개인화라고 저는 나누고 싶은데요. 세분화는 말 그대로 데모그래픽,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유저들을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초세분화. 단순히 성별, 연령, 지역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초세분화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세분화한 데이터를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대입을 하면 개인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온라인 매체에서
액션을 했겠죠. 만약에 제가 SNS라고 가정을 하면은 SNS에서 어떤 제가 이빨이 아파요.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몇 번 검색을 했더니 SNS에서 리타게팅을 해서 치과 계속 떠요. 근데 한 번도 안 눌렀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더 뜨지 않겠죠. 근데 어느 날 신발 광고가 한 번 떴는데 제가 계속 누르고 체류 시간도 오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리타게팅이 돼서 신발 광고가 지속적으로 계속 뜨겠죠. 이렇게 온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온라인 액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분화하는 그런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초개인화. 이런 개개인이 소비 경험을 기반으로 이 쌓아진 이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해서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신발을 어쩔 때는 많이 샀다가 또 어떤 시즌에는 전혀 다른, 아까 말씀드린 치과를 자주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르게 펜션을 많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으로 인해 온라인 매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 이거를 예측을 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초개인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타게팅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초세분화랑 연결지어서 이 리타게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건 제가 이제 집행하고 있는, 이때 만들어서 이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7월 17일 날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제 위에 로아스가 600%대, 1100%대 나오는 이 그룹은 메인 제품군이에요. 이 브랜드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인 제품군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룹이고요. 그리고 밑에 200%대와 60%대 로아스를 모이고 있는 그룹은 서브 제품들, 잘 팔리진 않는데 잘 팔고 싶거나 아니면은 간간히 찾는 사람들이 꽤 있으신 그런 그룹들 서브 제품군으로 나눠놨고요. 그래서 이 두 제품군들은 전환 세트입니다. 매출액을 증대하는 게 최종 목표인 전환 세트예요. 그리고 이 밑에 두 개, 로아스가 좀 상대적으로 낮죠. 이 그룹은 모수 확보를 위한 트래픽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로아스가 되게 잘 나오진 않더라도 이 트래픽 세트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 혹은 다양한 데모그래픽의 사람, 다양한 니즈를 가진 사람에게 노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이 시장을 한번 발굴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시장 전체에다가 넓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로아스는 조금 떨어져도 모수를 쌓기 위한 트래픽 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는 리타게팅 세트입니다. 이 리타게팅 세트는 전환 매출액 자체는 매우 높진 않아요. 지금 로아스가 170, 400%인데 이 400% 그룹도 전환 매출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이 세분화 타겟별 타겟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리타게팅 세트입니다. 그래서 리타게팅 세트를 왜 하느냐, 여기 서버 제품군이나 아니면 트래픽 세트나 리타게팅 중에 170% 로아스를 보이고 있는 세트를 보시면 로아스가 낮다고 바로 오프하거나 이렇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 캠페인을 얻은 데이터를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여기 메인 제품군 로아스 잘 나오는 이 세트에서도 훨씬 나은 로아스나 훨씬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트래픽 세트와 리타게팅 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초개인화에 따라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타게팅까지 말씀드렸고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빨간 박스 먼저 보실게요. 여기 이제 2021년 11월 이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이 브랜드의 자사명 검색량 데이터 추이예요. 보시면 2021년 11월에 처음 런칭을 해서 이때 처음 검색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약 460만원 정도를 소진을 해서 760만원의 전환 매출액을 냈어요. 로아스가 160% 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 하단에 빨간 박스 보시면 제가 잠깐 나오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야겠네요. 여기 빨간 박스 보시면 지금 예산이 약 220만원, 2021년 11월에 비해서 예산이 절반가량 줄었죠. 그런데 매출액이 1,300만원가량 나오고 있죠. 그래서 로아스가 약 6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브랜딩 초반에 이렇게 검색량 매우 높아졌다 그냥 완만하게 가죠. 초반에 브랜딩을 위해 예산과 시간을 투자를 한 후로는 예산을 적게 쓰더라도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니즈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로아스가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브랜딩이 무조건적으로 로아스 안 나오는데 브랜딩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브랜딩은 결국에는 퍼포먼스 향상과 직결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 뭐 브랜딩 할 수 있는 방법 매우 다양하죠.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일단은 DA, 디스플레이 광고 매체에서의 소재나 아니면은 컨텐츠를 통한 브랜딩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세일 업 투 40% 오프, 시즌 오프 상품들이죠. 뭐 기간 안에 프로모션을 하니까 사라, 이런 소재, 아니면은 연예인과 프로모션을 함께 놔두는 소재, 아니면은 문구를 통해 소급점을 파악하는 소재, 그리고 톤인톤으로 제품을 브랜딩한다거나 아니면은 브랜드 자체를 브랜딩하는, 그리고 톤온톤으로 코디를 해주는 소재, 이런 소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에 따른 룩북을 통해 유저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즌에 따라서 같은 제품이더라도 배경을 다르게 해주는 이런 소재를 사용하거나, 플랫폼 자체에서의 프로모션을 통해 이 유저들의 소구점을 파악하는, 왜냐면은 자사몰이 있고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에서 잘 나가는 상품이 있고 자사몰에서 잘 나가는 상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이제 진행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 로고를 강조하는 이런 소재, 혹은 구그리드형의 소재, 이렇게 소재를 구성할 수 있고, 또 이제 성별에 따라서 시즌과 성별 이슈를 한 번에 담은 소재, 아까 말씀드린 코디 중에서도 특정 성별에게, 아니면은 특정 타겟층, 여기선 커플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선 특정 타겟층이 스포츠인들이 되겠고, 여기서는 시즌에 맞는 코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재 구성할 수 있는 게 매우 다양해요. 이 소재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것도 되게 일부분에 불과한데, 모든 이제 업종 아니면은 브랜드마다 이렇게 소재를 구성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은 이용하고 있는 광고 매체의 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테스트를 하셔야 본인 브랜드나 본인 제품에 맞는 유저들을 끌어올릴 수 있고, 단순히 노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환까지 챙기면서 브랜딩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렇게 소재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로는 여기도 이제 SNS를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시각적인 강조를 한 그런 영상, 그리고 컬렉션 형태의 영상, 또는 슬로우 무드, 아니면 뭐 시즌에 따른 이 무드형, 아니면은 남성 의류로 하면은 여심을 저격한다거나, 아니면 20대 남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와 문구를 통해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언론기사 형태, 뭐 이런 언론기사 형태의 컨텐츠는 적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다고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패션 업종에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색, 커플형, 이런 컨텐츠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제품 가격을 노출하는 형태, 만약에 저희 의류가 이런 제품 가격이나 아닌 프로모션을 통한 소구 포인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을 노출시켜야겠죠. 그리고 파워 페이지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리드형이나 시선 강탈형, 맞춤 코디형, 톤온톤이나 톤온톤을 지키는, 또 이제 문구 삽입형도 이렇게 다르게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컨텐츠들도 충분히 구성을 해서 소재 구성과 더불어서 컨텐츠 구성도 여러 가지 섞어가면서 혼합적으로 우리 패션 브랜드에 어떤 게 맞나 충분히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제가 어떤 레퍼런스를 가졌냐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과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우리 업체에게 컨설팅 문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고 수주까지 성공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보면은 제가 담당하기 전에는 브랜드를 키우기까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고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를 성장시킨 후에는 지금 제가 특별하게 여기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다는 게 뭐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뭐 시즌 이슈를 반영하거나 신상품 등록하거나 뭐 노출 순위 입찰가 조정, 그런 거 이외에는 크게 하는 액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지금 6월달 지난달에 로아스가 약 3,700% 잘 나오죠. 이 브랜드는 그 반팔티가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여서 여름에는 평균 로아스가 3,50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여름 시즌을 준비하는 기획전을 통해서 로아스를 한 900% 정도까지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브랜드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초창기부터 관리했던 브랜드인데, 제가 처음에 되게 어려웠던 게 당장 전환을 내지 않으면 브랜드가 망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래도 로아스가 한 150%는 넘기자
라는 마인드로 집행을 했었고,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브랜딩이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그래도 일반적인 의류 업체에 비해서는 브랜딩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6월달 기준으로 비용 얼마 사용 못했죠. 130만원에 약 거의 1000만원가량, 로아스는 700%가량 이렇게 나 있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저와 이제 이 브랜드의 담당 마케터분이랑 거의 이제 2주에 한 번씩 줌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마다 이제 시즌성이나 아니면 이슈성이 있는 키워드를 2주마다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성과 비중이 아니라 동일 비중으로 노출을 해서 소재 테스트를 계속 진행했어요. 몇 달 동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멀티페르소나, 유저 행동 심리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T&D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게 자주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는 매월 이 포지셔닝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내부적으로 컨텐츠 개발 비용이 월 3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광고비보다 많죠. 그래도 초반에 150%, 200% 나오는 것보다는 로아스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구글 레퍼런스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원래는 네이버에서만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매체를 확장해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초기에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카카오 키워드와 구글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구글에서가 로아스가 네이버보다 훨씬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글 위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물론 한 매체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매체를 확장시켜서 그 매체에서의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먹히는지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게 브랜딩의 가장 기초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업체인데요. SNS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가격 보실까요? 이 매출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엄청난 매출액이 나오는 그런 의류 브랜드는 아니에요. 이제 이게 7월 중순쯤에 일주일 데이터인데, 그래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SA 매체들, 그러니까 네이버, 구글, 카카오에 비해서 로아스 자체는 낮아요. 로아스도 낮고 전환 매출액도 낮지만 이 DA 광고를 시작한 후에 DA를 통해서 이제 제품이나 브랜드를 인지한 후에 SA 매체에다가 브랜드명을 혹은 제품명을 직접 검색해서 구매하는 간접 전환이 매우 증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딩을 할 때 다른 매체보다 조금 로아스나 매출액이 적게 나오더라도 종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접 전환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브랜딩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내용이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의류 업종 지금 매우 포화 상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느 정도 광고비를 많이 쓰시는 광고주부터 뭐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원 쓰시는 의류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소액으로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의류 업체가. 그래서 브랜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느냐. DA 매체에서는 소재를 구성하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멀티페르소나, 유저들의 소비 심리 행동을 파악한 T&D를 반영한 그런 소재들을 활용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체는 되도록이면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확장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소구 포인트가 파악이 되고 브랜딩이 되신 후부터는 이 마케팅 활동 진행하시는 게 되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씩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최저가를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 최저가를 진행하실 때 보통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많이 의존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결국 머신러닝도 마케터 빨이다. 그 마케터가 머신러닝 데이터를 얼마나, 머신러닝이 이만큼 쌓인 거를 이만큼 활용할 수 있는 마케터가 있고, 뭐 이만큼의 머신러닝 데이터를 이만큼밖에 못하는 마케터도 있고, 그래서 마케터 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뭐 레퍼런스나 아니면은 제 뭐 소재 구성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게 해당하는 번호로 아니면은 카카오톡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